구회말 투아웃님께서 압도적이지 않은 이 애매한 표결이 민주당에 끼칠 악영향이 너무 클 것 같은데 여기서 웃는 건 국힘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다뤄볼 내용이 바로 이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한동안은 법정에서 이제 유무죄를 다툴 일은 없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 한 고비는 넘겼다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검찰 수사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향후 행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건 그럼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예.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이잖아요. 예. 일단 첫 번째 예. 어떤 이제 길을 갈 것인가. 네. 재판정으로 가는 길을 많이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유무죄를 떠나서 네. 어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갑자기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아까 예. 전에 얘기한 대로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고 다만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그 상태가 그 구속 상태가 아니란 것일 뿐이지 예. 불구속 상태에서는 계속 기소 그리고 그 이후에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예. 이 대장동과 성남 FC 사건이 관련돼서 네. 그 외에 이제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계속 그 영장 청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현재 입장에서는 예. 예를 들면 많이 또 들어보셨던 쌍방울 대북 쌍방울 그룹을 통한 대북 송금 의혹이라든지 예. 여러 그 사건도 지금 검찰이 당연히 지금 시점만 보고 있어요. 네. 언제 영장을 칠 것인가. 그럼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어제 본 것처럼 똑같이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별도의 예. 별도 사건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 여러 사법 리스크를 한데 뭉뚱그려 가지고 체포동의안을 낸 게 아니라 예. 뭐 이럴까봐 분리해서 뭐 냈는지 모르겠지만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앞으로도? 체포동의안을 예. 또 낼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세요. 어제 부결됐지만 그 사안 갖고 계속 재판받아야 되죠. 예. 그리고 체포동의안 좀 이따 다시 날라오죠. 그렇죠. 그리고 선거법 사건 이번 금요일부터 다시 이게 3월부터 시작되는데 그것도 있죠. 예.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지금 사법적 트랙이 세 가지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국회 본회의장 오는 것보다 지금 서초동 가는 일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건 뭐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이니까. 팩트의 영역일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글쎄 어제 한 어떻게 굽을 해야 될지. 넘겼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 이제 그런 이제 앞에 길이 놓여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게 더 신박한 얘기지만 네. 앞으로 이제 이른바 비명계 반명계들이 어제 표결을 통해서 적극적인 처음으로 이제 정치적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당내 이 최소한의 31표 이상 표출된 저는 더 그 이상으로 봅니다. 제가 어제 잠깐 누구하고 통화하고 만났던 사람도 예. 자기도 거의 기권이나 부표를 던지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부표를 던졌다고 그래요. 예. 자기 마음은 그건 아니라고 하면서. 예. 근데 어제 이제 그걸 보면서 다시 이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자기가 부표를 던질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제 표결 그 파동 이후로 네. 당내 민주당 내 이른바 반명계 비명계의 영역은 갑자기 확 늘어나 버린 그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이거를 핸들링 할 것인지. 당대표로서 어떻게 그렇죠. 이게 전환할지. 참 난망한 상황인데 예. 한 줌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반명계가 이렇게 많았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어제 그 세력을 확인한 다른 눈치 봤던 사람들도 이제 이 영역에 합류하겠다고 의사를 분명히 표현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이걸 어떻게 핸들링 할 건지 정말 이재명 대표한테 앞서 말씀드린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 재판 이런 것보다도 훨씬 정치적으로 머리 아픈 고민일 것 같아요. 복잡하고 예. 어려운 숙제가 지금 앞길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이 정무적인 사안을 어떻게 다루고 핸들링 할 건지 예. 이제 두 번째 놓인 숙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린 겁니다. 자분께서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이거 많이 주시네요. 네. 아이미님께서 이 정국이 얼마나 갈까요? 국민의힘은 이 표결 결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이 부국장님은 들으신 거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어제 얼마나 갈까요? 어제 저 표결 결과를 보고 예. 저 국힘에서는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탄핵됐다. 네, 좀 정치적 탄핵. 정치적 탄핵됐다. 좀 과한 표현입니다만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예.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좀 민주당이 이제 복잡하게 돌아갈 테니 좀 룰루랄라 뭐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 국민의힘이 이건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어제 나왔던 시나리오가 제일 원했던 시나리오에 가깝긴 해요. 국민의힘이 원했던 그러니까 시나리오. 가까스로 부결되는. 예. 그래서 민주당 내부가 이제 편집 풍파가 그렇죠. 일어나는 예. 상황을 국힘은 제일 원했어요.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구속돼서 가버리면 네. 갑자기 시야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라져버리면 국힘은 갑자기 이렇게 비판하고 욕할 대상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예. 갑자기 좀 이렇게 동력이 사라져버릴 수도 예. 있다고 내부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네. 이건 좀 정치공학적인 얘기입니다만 예. 너무 갑자기 저래서 가결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비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제 뭐 그렇게 됐습니다만 근데 부표가 저렇게 나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반 이재명 성향의 그룹들이 이렇게 세력을 갑자기 확장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예. 국힘에서 이런 걱정도 할 것 같아요 동시에. 그러니까 일단은 즐깁니다만 이런 편집 풍파로 돌아가는 상황을 즐길 수 있습니다만은 방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국힘 모 전 예. 의원을 만났는데 아이미님께서 들으신 거 있냐 궁금하다고 예, 물어주셨는데. 만났는데 근데 민주당이 너무 정신을 갑자기 바짝 차리면 그것도 안 되는데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기회 삼아서 바짝. 그렇죠. 총선은 아직 1년 넘게 네. 남았는데 이번 어제 표결을 계기로 해서 예. 민주당이 갑자기 내부 혁신이라든지 또 민주당은 그런 역사들이 많습니다. 워낙 정치적으로 이제 다이나믹스에 강한 예. 정치적 그 인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혁신하고 이런 데는 예.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면 제일 예.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너무 정신 바짝 차리고 너무 갑자기 재정비하는 것처럼. 그렇죠. 돼버리면. 그러니까 갑자기 이른바 정치적으로 재건축하고 너무 빨리 그래버리면 우리한테 좀 불리하지 않나. 불리한데 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총선이 이제 내년 4월이잖아요. 1년 남짓 남은 상황인데 앞으로의 민주당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이재명 리더십이 흔들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내부의 목소리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 사안에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예. 그게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 전국이 어떻게 꾸려지고 형성될 건지에 가장 중요한 이제 팩터가 되는 건데 1차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결단할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긴 그쵸, 한데 이럴 때 이제 복잡할수록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좀 해법은 보이긴 해요. 예. 어제 무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추정컨대 어제 이탈을 했던 최소 31표 중에 상당수는 예. 아마 민주당의 상당수 31표의 상당수는 서울 수도권 지역의 의원일 겁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가장 여론의 향방에 민감하고 정치적으로 가장 우리 아까 계속 올려준 그런 구독자님들처럼 예. 가장 이제 열려 있는 가장 네네. 활발하게 정치 이슈에 대해서 쫓아가는 분들이 서울 수도권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분들 서울 수도권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간단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 끌고 와서 내년 총선을 치렀다간 망한다. 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당선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오늘 이후로 계속 분출이 될 거예요. 조직적으로. 예. 그러면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들 수가 있겠죠. 이제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분당이에요. 예.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내용이 깊어지면 분당 가능성. 근데 이제 근데 분당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분당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당이 네. 쪼개지는 분당을 네, 얘기하는 당이 겁니다. 쪼개지는 당이 분당. 이 정당이 쪼개지는 분당은 사실은 우리가 워낙 쉽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엄청 큰 일이잖아요. 이게 정치적 이혼이기 때문에 예. 엄청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동반하는 이슈입니다. 심지어 돈 문제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부의 국고 부족을 받는 정당이 예. 이걸 쪼개져 버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을 받으면 네. 지금 민주당이 100을 받는다 쳐요. 예. 그 100을 어떻게 나눠가느냐를 놓고 또 한참 싸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돈을 갖고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부터 포함해서 누구를 끌어들이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뭐 세력 균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분당은 그렇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당까지는 갈 이게 거라고는. 갈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예. 가장 극단적인 예. 최종적인 시나리오라고 제가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예. 분당을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소한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보장하면서 예. 사실상 이선 후퇴시키면서 사실상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문제. 새로운 당 대표가 들어설 수도 예. 있고 우리 비대위 많이 들어보셨죠? 하도 그렇죠. 구독자분들 국민의힘. 뭐 각당에서 비대위원장들 지금도 뭐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체제로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시키느냐 약간 조건부로 예. 그런 문제도 논의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역시 민주당 내 어떤 정파 간의 어떤 협상의 결과물로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의 일부에
지분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총선 공천을 하는데 예. 원래 당대표를 유지하고 있으면 총선 공천권을 상당수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 그쵸? 지분을. 예.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다는 못 주고 아, 일부를. 일부 이건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의 이해를 편의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나리오 예를 들면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공천권의 한 절반 정도, 한 50 정도 줄 테니 예. 50은 새로 출범하는 비대위가 갖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나눠 봅시다. 네. 그게 뭐 60대 40이 될지 그쵸. 뭐 49대 50이 될지 그건 알 수가 알 수가 없겠으나 없죠. 예. 그 협상을 해가지고 서로 그게 이해가 맞으면 예. 그런 식의 약간 임시 구조물 비슷한 그런 체제로 운영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런 시나리오도 좀 가능하고요. 예.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들이 모색됩니다. 벌써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잘못될 경우 또는 정치적으로 영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벌써 지금 몸을 풀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들 얘기하잖아요. 예. 지금 예를 들면 예를 지금 저번 대선 때 예. 같이 경쟁했던 지금 미국에 계시죠? 이낙연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예. 전국을 지금 떠돌면서 지금 당원분들 계속 접촉하고 계시는 우리 정세균 전 총리라든지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뵀는데 건강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무슨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시냐고 예. 했더니 혈색도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정세균 전 총리가 그러시더라고요. 뭐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계속 건강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예.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무슨 소린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얘기 같아요. 지금 약간 보니까 염두를 해두시고. 예, 좀 긴 포석을 두고 예. 얘기하셨던 거 아닌가. 김부겸 전 총리도 예. 슬슬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래 김부겸 전 총리는 총리를 그만두고 정계를 은퇴하겠다, 더 이상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예. 그거야 뭐 상황이 바뀌면 얼마나 그쵸, 바뀔 그때 수도 있죠. 가봐야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던 3명이 슬슬 몸을 푸는 형국이고 예. 지금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른 주자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제 내 차례인가? 네. 대기하고 기다리고. 다른 있는.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지만 내 예. 차례인가 하면서 슬슬 이제 그 몸을 푸는 그런 네. 사람도 있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정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분들도 다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은 당황해하면서도 내부 전열을 가다듬는 분위기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페이스북에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또 얘기도 했잖아요. 분노할 때 분노하고 다시 일어설 때 함께 일어서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눈물나게 미안하고 미안하다.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다. 이렇게 내부 결집을 다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약간 노래 가사 같기도 하고 그렇죠. 내일의 해양이 뜨고 무슨 저도 봤을 때 이게 네. 좀 어떠셨어요? 괴로워서 그랬을지 무슨 약간 노래 가사. 근데 일단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금 예. 이재명 대표를 빼면 지금 2인자잖아요. 그쵸. 최고위원 중에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기 예. 때문에 당을 이렇게 봉합하는. 그러니까 그런 뭐 아름다운 취지보다도 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무너지면 자기도 최고위원직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같이 무너질 그럼요. 수 같은 있으니. 지도부잖아요. 이재명 예. 지도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뭐 네. 그런 취지가 더 일단 본질적으로 강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물론 뭐 그런 거를 이제 다시 일어서자 이런 그 당원들을 독려하고 이런 메시지를 예. 낸 것이지만은 일단은 이재명 지도부가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지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내는데 지금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제 놀랍게 확인된 그런 비명 반명계의 어떤 영역 예. 그리고 앞으로 더 최소한 지금 그때보다 31석보다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목소리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저는 별로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내일 3.1절부터 바로 3월 임시국회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방탄 프레임, 그리고 민주당은 그 대장동이랑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쌍크리 특검 이렇게 해가지고 속도를 좀 낼 것 같아요.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총선이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일단 이제 그 방금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그 검찰이 2차 체포동의안을 언제 내고 네.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시간을 그렇게 오래 끌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확 달아올랐잖아요. 그렇죠. 이 국민적 관심과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그렇죠. 방탄 프레임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와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았어? 라고 하는 국민적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후끈 달아올랐잖아요. 네, 시기적 이점을 놓치면 안 되죠. 검찰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이 시기 타임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그 영장 청구는 대충 다 마무리됐을 테고 아마 이제 이 시기만 이렇게 흔들고 언제 보고 있을 할까. 텐데 제가 보기에는 다 식어가지고 김이 다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런 시점에 낼 가능성은 별로 거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시기가 중요한데 네.
조만간. 3월 초 중순 크게 넘어가지 않을 예.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 나오느냐 그리고 그 시기에 예. 비명계와 반명계가 내부에서 어떤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느냐가 향후 전국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쌍크리 특검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쌍크리 특검이 이거만큼 동력을 받기는 지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로서 지금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뭐 다 좋긴 한데 55클럽, 예. 55클럽 좋긴 한데 네. 지금 그게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중요했던 거잖아요. 근데 예.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사실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벌써 이런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안까지는 이 사안만큼 동력을 받기 쉽지 않아서 예.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말씀드린 그 2차 체포동의안 체포동의안. 넘어오고 예. 그 사이에 친명계, 비명계, 특히 반명계, 비명계의 어떤 그 세력 형성 과정과 네. 이재명 대표의 처신 그거를 다 지켜봐야 그게 되네요. 가장 예. 중요한 1차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